핫쌤입니다. 코레일 NCS 샘플 문항 해설 의사소통 2, 3번입니다. 자, 문제 원문입니다. 가와 나에 들어갈 문서 종류, 명칭을 묻고 있죠. 문서 유형에 따른 명칭을 이해하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자, 실용문, 유형, 그 특징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 출제 빈도는 높은 편입니다. 전문 용어를 쓴다 이와 같은 아주 간단한 표현 가지고 판단하게끔 만들죠. 문제 원문을 확대했습니다. 가, 나에 들어갈 문서 종류는 각각 무엇인가? 가란 어떤 물품의 구매를 진행해도 좋을지 승낙받는 문서이고, 나는 가에 의해서 승낙받은 물품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문서이다. 즉, 가는 나를 작성하기 전에 물품 구매 가능 여부를 승인받는 문서라고 할 수 있다. 각각의 서식은 회사마다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엄격히 따져본다면 가는 사전 승인이다. 나는 자금 집행의 결과 및 해결치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면서 가, 나를 주고 있죠.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보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품위서라고 하는 이 용어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 마음에 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더 좋습니다. 내가 이와 같은 생각을 내 마음에 가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품위서는 자의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타의적 수행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자의적 수행은 뭐냐면은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하고 내 의견을 문서로 밝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제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 내용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자신의 생각을 내비친 겁니다. 자, 이번에는 타의적 수행인데 결국 누군가가 지시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그 지시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사를 진행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이 행사에 따른 각종 비용 필요하겠죠. 그래서 상사가 이번 행사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 한번 잡아봐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 상사의 지시에 따라 전체 개호 정도의 내역을 품위합니다. 이때 품위를 씁니다. 그러면 이제 상사가 그 품위를 바꿔서 다시 조정을 해주게 되죠. 이렇게 한 번 또는 두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정을 끝내고 상사가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면 이제 지출 계리서를 작성해서 상사에게 보고합니다. 이 지출 계리서에 따라 상사가 도장을 찍어주면 이 계리서대로 집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출 계리서 바로 작성하자마자 집행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인식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이 프로세스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해야 합니다. 자, 문서 유형 관련 문제들을 보겠습니다. 자, 윤팔이 보고서는 어쩌고 공문서, 사문서, 공개 범위에 따라 대내, 대외 잘 설명했죠. 대팔이 품위서, 기한서, 기획서, 제안서 등은 유사한 성격이다. 자신의 생각, 의견을 내비친 겁니다. 그래서 같은 성격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자, 자의적으로 내용을 구성하다 아닙니다. 보고서는 객관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표현 가지고 여러분들이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죠. 품위서는 취급 업무의 주요 사항에 대해서 상사에게 보고하는 문서다. 방금 했습니다. 기한서, 제안서, 기획서 등은 이해, 설득을 목적으로 하죠. 그래서 목적, 컨셉이 분명해야죠. 이 정도로 출제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한서, 품위서 이와 같은 용어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되겠죠. 이 문제 방금 우리가 풀었던 코레일 샘플 문항과 비슷하죠. 단합대에 열기했다 그러면 품위서부터 잡는 거죠. 자, 지출 계리서 품위서 다음으로 연결돼야 합니다. 이 문제, 자, 이와 같은 것을 제출하라. 무단 결건이죠. 그러면 자기의 주관이 들어가서는 안 되죠. 그래서 답은 2번이죠. 이와 같은 특징을 여러분들이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보고서를 제시하고 답을 찾게 하는 문제 유형 자주 출제되죠. 이런 경우 제목을 항상 먼저 체크해야 됩니다. 지진 발생 상황 보고죠. 1번. 자, 문서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연구나 검토 결과 보고하고 있다. 아니죠. 지금 지진 이와 같은 사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2번. 특정 결정권자의 최종 결재가 있어야 외부 공개할 수 있다. 맞죠. 공문서의 특징이죠. 언론사 게재 요청, 이것은 보도자료, 사업상 목적, 이것은 대개 홍보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 설득 목적, 이것은 기획안 또는 제안문 이와 같은 것들이죠. 자, 2번 문서 형식 관련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연, 월, 일, 명기 당연히 해야 되고 장기간 보관. 자, 공문서는 법으로 그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1페이지 작성을 원칙으로 합니다. 꼭 해야 된다 뜻은 아닙니다. 다음 아래 등의 항목 쓰기를 한다. 자, 설득이 목적이다. 아니죠. 지금은 보고. 그래서 객관적 사실 그대로 잘 정리해서 올리는 거죠.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이와 같은 실용문을 주고 그 판단 기준에 따라서 답을 정하는 거죠. 자, 앞에서 내가 단어만 맞춰보면 된다. 대조해봐라.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는데 이분은 9개월 만에 사법고시 합격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또는 문제를 잘 푸는 사람들의 의견을 참고하자는 거죠. 자, 누구나 다 봤듯이 답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숙제는 어떻게 하면 빨리 찾고 시간을 줄일 수 있나, 즉 출제사가 왜 그것을 답으로 정했는지 이것을 빨리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출제사는 안전기준 1 다를 정했습니다. 그러면 안전기준 1 다 무엇을 봤을까요? 작동이죠. 작동. 해석하지 말고 이분이 얘기한 것처럼 단어 서로 대조해서 연결하는 겁니다. 안전기준 2. 자, 말을 정했습니다. 이 마. 안전확보입니다. 여기서 최소 안전거리를 이렇게 뜻이 통하도록 내용을 구성한 거죠. 안전기준 3. 자, 나입니다. 3은 나. 자, 운전전환 그대로 있죠. 안전기준 4. 가입니다. 자, 4는 가. 긴급하다. 충돌이 임박하다. 아주 긴급하죠. 5. 바입니다. 자, 5는 바. 운전자 대응. 여기서 운전자 대응 그대로 쓰였군요. 6. 라입니다. 6에 라. 자, 시스템 고장입니다. 자, 고장 시스템이죠. 이처럼 단어 또는 특정 표현을 서로 연결하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키워드 매칭법이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발문, 지문, 선택지 읽는 법도 여러분들이 익혀야 합니다. 왜? 시간을 줄여야 하니까요. 자, 여기서 봤던 것처럼 대개 꼬리 쪽에 무엇인가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발문, 지문, 선택지 읽는 법, 발문, 머리, 꼬리, 지문, 머리, 꼬리, 선택지마저도 머리, 꼬리 위주로 읽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아껴야 되죠. 앞에서 봤습니다. 핵심 내용은 대개 머리 또는 꼬리에 있는데 꼬리 쪽에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중심으로 봐야 되느냐 이와 같은 것도 익혀야 하는 거죠. 그리고 키워드 매칭법입니다. 자, 내가 키워드를 잡고 싶다. 지문에서 A로 잡았으면 선택지 A 그대로 쓰이거나 같은 단어 쓰이거나 아니면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다른 표현으로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문에 전복이란 단어를 썼다 그러면 선택지에는 뒤집어지다 이렇게 쓰겠죠. 또 바꿔놓기도 하겠죠.
결국은 의력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 다 읽고 해석하는 이와 같은 방법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석 자체가 주관적 판단입니다. 우리는 지금 객관식 문제를 풀고 있죠. 그래서 가장 객관적인 방법 접근은 이분이 말한 것처럼 단어 또는 표현을 서로 연결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나의 주관이 개입되지 않죠. 이렇게 하면 많이 풀고 많이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좀 익혀달라는 거죠. 내가 NCS 문제 풀이에 필요한 개념은 여기에 거의 다 넣어놨습니다. 이것은 무료로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죠. 2장까지 150페이지 정도 먼저 보면 되는데 150페이지 공부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2시간 정도입니다. 이렇게 개념을 익히고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 업무 관련 내용 상황 판단하기 위해서 이 책을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좋은 점수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화이팅 하십시오.